안녕하세요, 권혜연입니다.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님들의 말 못할 고민을 시원하게 참견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손자녀의 생활습관 지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부모교육 강사 장윤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조부모님들께서도 손자녀의 이런 생활습관 형성 이런 부분들로 좀 마음을 많이 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뭐 이런 부분 좀 부담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해 주시는 조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드세요. 영유아기의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학교에서의 그런 어떤 생활 습관 지도까지 맡아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도 쉽지 않았는데 손자녀 양육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김영순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니까 어느 정도 크고 스스로 하는 일도 생겨서 몸이 좀 편해지나 했죠.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가정학습이다 뭐다 해서 컴퓨터로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컴퓨터로 줌인가 뭔가를 연결해야 하고 언제 수업에 들어가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일일이 챙겨야 하니 정신도 없고요. 학교 가는 날, 가정학습하는 날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이 녀석들의 생활 리듬도 엉망진창이고 학교 숙제는 다 제가 확인해줘야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더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데 부담은 부담대로 되고 손주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속이 나만하질 않았다니까요. 가을 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저도 좀 편해질까요?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 정말 와닿네요. 네, 그렇죠. 특히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 조부모님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셨어요. 예, 정말 요즘 말로 멘붕이셨을걸요. 기기를 다루는 거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손주들이 훨씬 잘해서 알아서 수업을 했겠지만 뭐 그러는 과정에서 뭐 할머니는 이것도 몰라, 뭐 할아버지는 컴맹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손자녀를 입학시키신 조부모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 손자녀의 생활습관 지도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부모님 하면 무조건 내 편. 다 들어주는 사랑. 이렇게 아이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손자녀들의 생활 지도라든지 아니면 습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생활습관 지도에 있어서 조부모님의 권위와 그 위치는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되지 않으면 생활습관 지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권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조부모님과 손자녀 간의 존중, 그리고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를 말해요. 자신을 돌봐주시고 또 끊임없는 헌신을 해주시는 조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 자기를 위해준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종종 더 무례해지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허용하기에 도가 지나친 손자녀들의 행동들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지도를 너무 이렇게 좀 무섭게 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그냥 두자니 조부모님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리 혼내는 게 좀 마음이 아프셔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단호함입니다. 우리가 단호함을 잃으시면 안 돼요. 생활습관 지도는 단호함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여태까지보다는 더 엄한 규율이 적용되고요. 더 많은 예의가 요구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 조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행동 지침들을 좀 꼼꼼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다양한 또래 문화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게 좀 생활 습관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조부모님들이 가장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습관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 뭐 그렇죠. 이런, 네. 네, 바로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때문에 생활 습관 지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손자녀들이 좀 이렇게 시간이나 아니면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개인적인 물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숨기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싫어하고 또 이렇게 좀 조절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엄마인 저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조절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모든 생활 습관 지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경험을 하시잖아요. 다만 사용 시간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하셔야 돼요.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뭐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루에 1시간만 해, 이거 안 통합니다. 아이와 의논하셔서 아이와 함께 정했을 때 아이들도 책임감 있게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교육에서 한 조부모님이 손자녀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가족들끼리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거든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휴대폰 사용 시간을 가족들이 모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하루에 몇 시간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족회의를 모으실 때 조부모님, 부모님, 아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예, 아이가 함께 참여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한꺼번에 의논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생활 습관 형성을 하는 그런 이제 훈육이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도 두 가지예요. 자, 양육자 간의 일관성.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양육자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 기준, 훈육 기준의 일관성.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이와 함께 의논하시면서 그거를 같이 잡아가셨기 때문에 예,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이 규칙을 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합의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밖에 저희 조부모님들께서 손자녀의 생활 지도를 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사항이 또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손자녀의 양육이나 훈육의 기준은 반드시 부모의 기준을 따라줘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생각이 조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손자녀의 양육의 주도권은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은 꼭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차분하게 의논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생활습관 지도에 굉장한 반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몇 번쯤 반복하면 아이가 그 생활습관이 형성될 것 같아요? 한 2번만 해도 성질이 많이 나던데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 잔소리라고. 근데 네. 이게 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요. 최소 16번의 반복이 되어야 아이에게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해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힘든 일이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서로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렇죠. 조부모님들께서 자녀 양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자녀 양육까지 정말 보통 어른들이 아니면 하시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성장의 열쇠는 약속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한 손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 모든 조부모님들의 마음이실 텐데요. 손자녀들의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예쁘니까 아유 이렇게 통통해서 예쁘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사춘기가 막 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랑스러운 손자녀들과 공감 소통을 위한 찰떡 대화의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건 정말 아이들 마음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자기 감정을 자기 알아차리기 좀 어려우니까 신호등 아시죠?